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자, 드디어 아이오닉 5N을 만나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제가 스튜디오에서 아이오닉 5N에 대해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이 아이오닉 5N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게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어떤 게 다르냐? 지금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들은 어떤 걸 강조하고 있어요? 뭐 주행 가는 거리, 충전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린다, 약간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이거 잘 보면은 3년 전에 현대자동차가 처음에 아이오닉 5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출시했을 때 포인트로 잡았던 마케팅 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는 그런 뭐 주행 가는 거리, 충전 시간은 이야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성능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스텝으로 고성능 모델을 출시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다른 많은 자동차 브랜드를 봐도 알겠지만 전기차에서 이런 고성능의 퍼포먼스 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아이오닉 5N을 출시함으로써 우리는 이런 고성능 차를 만들어내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진짜 그냥 뇌피셜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난해 6월이었죠. CEO 인베스터 데이였나? 현대자동차에서는 현대모토웨이라고 하는 10년 동안 100조를 투자해서 전기차를 연간 200만 대를 판매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히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대중적인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런 고성능 퍼포먼스 전기차도 함께 만든다는 거를 밝히신 거죠. 어쨌든 이런 뭐 진짜 상징성 있는 모델 일반 아이오닉 5와 N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딱 봤을 때 느껴지는 포인트는 과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절제되면서도 N의 색깔을 좀 잘 담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성능 차들은 열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조금만 주행하다가 열 관리 안 돼가지고 막 퍼지는 차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전기차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제로백 빠르다, 뭐 악셀 밟으면 튀어나간다 그래가지고 전기차 오너들 막 서킷 차 갖고 가가지고 막 달린 적 있거든요. 근데 한 섹션만 타면 차 뻗어요. 못 합니다. 막 악셀 안 먹고 막 배터리 경고등 들어오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났는데 이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릴 있죠. 요거 원래 막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뚫려 있습니다. 게다가 밑에 하단에도 열 효율성을 위해서 에어플립이 지금 조금 더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퍼포먼스 블루 컬러인데 저는 이 N 출고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난한 컬러 선택하려고 막 회색깔, 막 흰색깔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N을 살 거면 N 전용 컬러인 퍼포먼스 블루를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매트 컬러, 무광 컬러로 출시하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잘 어울린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약간 이런 군데군데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투톤의 느낌을 조금 줬는데 요거는 아이오닉 5와 조금 차별점인 디자인의 포인트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오닉 5N을 이야기할 때는 이 EV6 GT랑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놓고 비교를 한다면 EV6 GT와 아이오닉 5N은 경쟁 모델이 아닙니다. EV6 GT 제가 처음 탔을 때 뭐랬어요? 이거를 퍼포먼스 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다. 그냥 악셀 딱 밟았을 때 빨리 튀어나가는 거 말고는 운전의 재미는 눈꽃만큼도 없다라고 했다가 뒤지게 욕먹었죠. 근데 진짜 타보면 그래요. 실제로 어때요? 판매량 그냥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오닉 5N은 코너 악동 뭐 이래가지고 아예 다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죠. 게다가 EV6 GT 출시하고 몇 달 뒤에 아이오닉 5N이 출시할 수 있었지만 야 이거 EV6 GT 출시했다가 야 이거 욕 뒤지게 먹었다, 이거 이대로 비슷하게 내놓았다가는 욕 먹는다. 그래서 1년이란 시간을 더 담금질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아이오닉 5N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일단 외관 둘러보기 전에서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시승하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일단 N 페달이 들어갑니다. 이 N 페달이 뭐냐? 뭐 무슨 페달 디자인 달라진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전기차 뭐 들어가요? 회생제동 들어가잖아. 근데 일반적인 전기차는 이 회생제동이 말 그대로 배터리 충전, 전비의 효율성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아이오닉 5N에는 요거를
코너링에 이용해보자. 회생제동을 딱 들어올 때 이 무게 배분이 달라지고 이 무게 배분의 브레이크 역할도 하거든요, 회생제동이. 그러면서도 코너링을 좀 빠져나가기 쉽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들었을 때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전기차 타면 회생제동 아예 꺼버려요. 느낌이 좀 멀미가 많이 나가지고. 근데 요거를 코너링 빠져나갈 수 있을 때 도움을 주겠다, 요건데 상상이 안 되긴 합니다. 자, 어쨌든 요 휠도 한번 보면요, 사이즈가 미쳤어요. 275, 35, 21인치. 요거는 아이오닉5 N 전용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전기차를 보면은 휠 어때요? 덮여져 있죠. 그런 이유가 이런 좀 회생제동이라든지 공기가 들어갔을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덮어놓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대구경의 브레이크까지도 엄청 큰 게 들어가는 거죠. 21인치 단조 휠이라고 하는데 이 타이어 값이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퍼포먼스 타이어라 그러면 21인치라고 하면은 이 폭이나 이런 것들이 전기차와 내연기관 타이어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피렐리 피제로에서 만든 고성능 타이어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전기차면 또 뭐 있어요? 요거 빼놓을 수 없어요. 저는 아이오닉5 N이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N 시프트예요. 전기차는 엔진과 변속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에 구현을 해놨대요. 전기차가 아니게, 그러니까 내연기관처럼 엔진의 사운드는 기본이고 변속 충격을 만들어 놓고 RPM 게이지까지 만들어 놔서 그 구간에 그 변속을 했을 때 아반떼 N에 들어가는 8단 듀얼 클러치 습식 아시잖아요. 그거 느낌을 그대로 구현을 해냈다고 합니다. 요거 빨리 타보고 싶어요. 게다가 엔진의 그 미세한 사운드와 그 변속 충격과 연결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까지도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N 모드가 이렇게 두 개 있죠. 요 버튼. 요거는 커스텀으로 내가 원하는 N 모드 1, N 모드 2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아까 사운드 얘기했잖아요. 바로 N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외부 스피커, 그러니까 안쪽에 스피커가 8개가 들어가거든요. 외부, 여기 앞에 하나, 뒤쪽에 하나, 총 2개, 그러니까 여기 다 합쳐서 총 10개의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스피커를 통해서 좀 인위적인 느낌이 안 나게끔 되게 잘 어울려진 사운드를 보여줄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기차 그 액티브 사운드 보면 분명히 뭔가 소리가 나는데 밖에서는 안 나요. 여기서만 나. 조화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창문을 내리면 배기 소리가 나고 창문을 닫으면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에도 스피커 효과가 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 런치 컨트롤이 들어가요. 야, 근데 런치 컨트롤이 굳이 왜 필요해? 전기차 뭐 있어요? 악셀 밟으면은 모터의 출력이 반응도 빠르고 힘이 세서 한 번에 튀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초반에는 이 전기차의 재미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때문에 굳이 런치 컨트롤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튀어나간다고 해서 그 반응이, 그러니까 빠르기는 하는데 그 전달해주는 그 반응 자체가 그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 E-트랙인가가 추가가 돼서 이 런치 컨트롤을 조금 더 내연기관에 그 부드럽고 좀 연결이 잘 되는 느낌처럼 구현을 해냈다고 합니다. 벨로스터 N에 제가 처음 이 런치 컨트롤 한번 경험을 해봤거든요. 영화에 보면은 그 막 휠소피 팍 돌아가면서 이렇게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좀 느껴봤거든요. 근데 이 600마력이 넘어가는 이 미친 아이오닉5 N의 런치 컨트롤은 어떨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차예요. N 최초로 600마력이 넘어가는 퍼포먼스 카고요. 최초의 전기차고요. 최초의 4륜 구동 차량입니다. 요게 84kWh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N 퍼포먼스 부스터 모드를 쓰면 650마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부스터 모드 안 쓰면 609마력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타보고 싶죠. 최초의 4륜 구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터가 2개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쪽에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로 구현이 가능하다고? 정말 맞아? 라고 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륜 구동이면 전륜 구동, 후륜 구동이면 후륜 구동, 뭐 아니면 4륜 구동이면 4륜 구동만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오닉5 N은요 10가지 설정에 따라서 전륜 구동 모드, 뭐 후륜 구동, 4륜 구동을 배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 배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나 스포츠카, 퍼포먼스 카들은 이 뭐 황금 무게 비율 이래가지고 막 50대 50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코너를 돌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운전을 했을 때 차를 좀 일체감 있게 좀 컨트롤할 때 이 황금적인 무게 배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뭐
그 프론트에 엔진이 있는 차들은 앞에가 무거워가지고 차가 좀 되게 밀린다든 이런 느낌. 그나마 미드십이 좀 이제 5대5, 그러니까 무게가 딱 중심에 있는 느낌이라 덜하기는 하지만 이런 무게를 맞추기 위해 많은 브랜드들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전륜구동이나 후륜이나 사륜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능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것도 직접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N이라면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또 뭐 있어요? LSD 있잖아. 이 LSD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날렵하고 깔끔한 핸들링을 보여준다고 하고요. 게다가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댐핑 컨트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성능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렸으니까 디자인이 좀 다른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프론트 범퍼에 딱 이 실루엣을 보면 어떤 차가 떠올라요? 약간 아반떼 N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면서 좀 익숙한 실루엣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신선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비슷한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이오닉 5 N만의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사실 처음에 아이오닉 5를 봤을 때 이 그릴이 저는 약간 그 코수염 느낌이 나서 좀 별로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범퍼 디자인, 그러니까 라디에이터 그릴이 N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조화가 된, 오히려 좀 더 와일드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딱 지금 보면은 어때요? 펜더 자체가 조금 더 굉장히 와일드해 보이지 않나요? 보통 크램쉘 후드라고도 하잖아요. 확실히 근데 이쁘지 않아요? 사이드 미러 디자인도 살짝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사진과 영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안 뚫려 있나 했는데 안쪽에 에어덕트처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막혀 있네요. 뒤쪽 디자인도 차이점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이 픽셀 라이트 반사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나 아이오닉 5 이 레터링이 블랙 하이그로시로 조금 더 차이점이 있고, 이 리어 스포일러는 코나 N, 약간 코나 N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듀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리어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디자인도 굉장히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카본이 빠져 있는데 N 하면은 빠질 수 없는 게 퍼포먼스 파츠예요.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카본이나 카본 사이드 미러나 추가적으로 뭔가 퍼포먼스 파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쪽에 이제 카메라 하나 있죠. 그리고 그 어디선가 이거 아이오닉 5에선 없었는데 이거 뭐지? 했던 거 있어요. 와이퍼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퍼포먼스 차를 출시한 게 아니라 이런 고객들의 그 요청들 있죠. 그런 것들. 이거 뒤에 빗물이나 물 있으면은 뒤에 후방에 안 보여라고 했던 이야기들을 개선을 해서 여기에 추가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N 로고가 여기 이제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디피저도 어때요? 좀 더 세 보이죠? 더 와일드해지고 더 커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기존의 아이오닉 5는 딱 이 선 자체, 이 범퍼의 끝선이 이 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끊어졌거든요. 아이오닉 5N은 이 범퍼 디피저 끝이 조금 더 와일드하게 뒤로 튀어나왔어요. 반사등도 확실히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리어 스포일러가 기존 대비 100mm 정도 더 길어졌다고 하고요. 딱 이 아이오닉 5N을 옆에서 보면요, 기존과 조금 더 차가 낮아 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실제로 20mm가 더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작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실히 퍼포먼스 블루색이 짱이다. 트렁크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달라진 게 많이 없을 거예요. 기존과 거의 동일한 사이즈의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게 뭘까요? 보스. 이 스피커가 여기 하나 있고요. 이 앞쪽에도 아이오닉 5에는 이 앞에 트렁크가 있는데 얘는 왜 없어? 이쪽에 스피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처음 나왔을 때 내연기관과 좀 더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뭔가 구매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렁크를 활용을 했거든요. 막상 전기차 타보시는 분들은 이 프렁크 활용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스피커로 넣는데 바꾼 거죠. 여기도 지금 보면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감들도 조금 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 겹 더 결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아이오닉 5도 이런 마감이 괜찮았는데 아이오닉 5에는 이쪽 커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를 더 체결해서 좀 더 단단한 느낌, 그러니까 이 하체나 이런 전체적인 부품들이 하나 더 결합을 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단순히 그냥 커버가 아니라 스트럿바가 들어간 것처럼 약간 지지대 역할도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소나타 DH 때 뭐 있었어요? 좀 더 단단한 승차감과 쫀득쫀득한 주행감을 위해서 이 전륜 쪽에 이 스트럿 링이 들어갔었다고 했잖아요. 아이오닉 5N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보강된 전륜 스트럿 링이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앞쪽뿐만이 아니라 뒤쪽에도 이 L자로 해가지고 좀 더 하체를 보강을 해놨어요. 얘가 코너의 앞동 드리프트 머신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뒤쪽 하체가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서브 프레임 스테이가 적용해가지고 차체 강성을 훨씬 더 확보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후륜 쪽 휠하우스 안쪽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일반 대비 비틀림 강성을 11% 이상 증대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현대자동차 최초로 노면 충격과 전동 시스템 움직임을 저감하는 하이드로 마운트가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초로 적용이 된 거죠. 제가 작년에 일본의 WRC 랠리 대회를 갔잖아요. 그때 현대자동차가 1등을 했습니다. 이 랠리 대회에서 현대자동차가 성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야, 그 비싼 돈 내고 그거 왜 나가냐? 실제 양산차에 적용도 안 될 기술 뭐하러 그거를 테스트를 하냐?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기술들은, 특히 이런 테스트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데이터 값을 다 모아서 연구를 통해서 양산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랠리 대회에서 쌓였던 데이터들이 아이오닉 5N에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드로 부싱이라든지 뭐 이런 자질구리한 것들 자체만으로도 하나하나 다 바뀌어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닉 5N을 통해서 이런 퍼포먼스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데이터가 쌓여서 추후에 출시하게 되는 일반적인 양산차에도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차이점들. 현대자동차 전기차에 디지털 픽셀 들어가죠. 페달, 디지털 픽셀 추가되고요. 요 사이드 실 이쪽에도 디지털 픽셀과 N 로고가 들어갑니다. 자, 실내에 탑승을 해볼 텐데요. 와, 제가 아까도 탑승하고서 조금 놀라웠던 부분이 바로 시트 포지션이에요. 이 퍼포먼스 카들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트 포지션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니,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5N이나 시트 포지션은 똑같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훨씬 딱 낮아요. 앉아서 지금 이렇게 딱 탔을 때 느낌은 생각보다 다른데? 이 느낌을 받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기본 아이오닉 5보다 20mm가 조금 더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트 포지션이 낮아진 만큼 이 시트도 N 버킷 시트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보면 버킷 시트에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거든요. 전 세계에 어떤 차든지 통풍 시트가 버킷 시트는 안 들어가요. 근데 현대자동차는 얘도 버킷 시트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 키온을 하면 심장박동수처럼 이렇게 전파를 계속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요 느낌도 나쁘지 않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보여지는 이 UI와 이 해상도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차가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나라는 느낌들이 드는 거죠. 이 UI나 이런 것들은 그랜저에 적용됐었던 새로운 UI, 퀵슬롯 마찬가지로 다 들어갑니다. 이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차에는 구독 서비스가 들어가 있지는 않다고 하고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지금 어때요? 핸들에 N 로고가 지금 들어가 있죠. 아,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기존의 아이오닉 5는 이렇게 4점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제 모드 바꾸면 이제 색깔이 바뀌는데 얘는 당당하게 N이다. 상징성 있는 모델이에요. 모드 바뀌었을 때 이렇게 계기판이 달라지는 모습도 나쁘지 않고요. 요게 이제 NGB 부스터 요거거든요. 근데 요걸 누르면 650마력, 제로백 3.4초 말도 안 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한 번에 모든 출력을 쫙 쥐어내가지고 딱 쏴주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면은 아반떼나 벨로스터도 마찬가지잖아요. 10초의 딜레이가 생기거든요. 마찬가지로 해도 누르고 10초 뒤에 재사용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막혀있죠. 이게 오른쪽 발 있죠. 이 발을 센터 콘솔이 지지해줍니다. 극한으로 주행하다 보면은 내 몸이 쏠리잖아요. 허리나 이 엉덩이는 시트가 꽉 잡아주는데 요 발도 밀리거든요. 요 발을 이 센터 콘솔이 지지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유니버셜 아일랜드는 여기까지 끊기고 이 통로가 있어서 사람들이 넘어가기 되게 좋잖아요. 근데 얘는 오히려 손이 좀 더 잘 가서 훨씬 더 사용하기 편한 것 같아요. 카메라 해상도도 많이 좋아졌네요. 서라운드 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도 얘가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로 조금 더 어두운 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깔끔한 느낌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안쪽에 있는 소재, 이거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수납함도 조금 디자인이 좀 달라지고, 여기에 N 컬러, 퍼포먼스 블루 컬러가 송풍구를 쫙 가로지르는 컬러로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거 여기도 들어가 있네. 이제 플립 형태 컵홀더, 이거 너무 좋거든요. 진짜 평상시 컵홀더로 사용할 때는 이 컵홀더로 쓰고, 내가 다른 짐을 넣고 싶다 하면은 이 플립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넓게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안쪽에도 디지털 픽셀 추가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아졌다. 그리고 손잡이 레버도 약간 색깔 다르죠. 원래 이거 그냥 크롬이나 밝은 실버 계열인데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차이점이에요. 딱 실내를 보면요, 밝은색 계열이 하나도 없어요. 실내 컬러는 딱 하나고, 여기 그냥 퍼포먼스 블루 스티치 정도 추가되는 느낌밖에 없는데, 지금 송풍구 레버조차도 실버가 아니라 다크 크롬으로 어둡게 지금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달라진 센터 콘솔 디자인처럼 여기 부분 디자인도 좀 달라졌는데요. 아, 여기 송풍구가 빠졌네. 이쪽 B필러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라이트 픽셀. 와, 잠깐만. 와, 이거 야, 미쳤다. 어둡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 건 기본이고, 이게 어둡게 되어 있어도 진짜 쨍하게 내리찌면은 너무 덥거든요. 근데 요거를 커버를 덮어 놓을 수 있게끔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시프트나 착자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 허벅지는 어쩔 수 없이 뜨네요. 밑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발 위치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허벅지는 떠서 장시간 오래 앉아 있으면 살짝 불편할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시승기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아이오닉 5N에 대한 실물을 보여드렸고요. 새롭게 들어가는 기능들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거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타고 어떤 느낌을 줄지 일단 기대도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휘황찬란하게 설명을 했는데 막상 딱 타보니까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거든요. 왜냐? EV6 GT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법이다. 야, EV6 GT 처음 나올 때 어땠어? 드래그 레이싱 한다 해가지고 맥라렌, 포르쉐 다 갖고 와가지고 그냥 1등 하는 그거 봤잖아요. 근데 그거 실제로 도로에서 타면은 그 느낌이 안 나오거든요. 과연 호노링 악동이라고 불리는 아이오닉 5N은 어떤 느낌을 줄지 조만간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